계좌 서비스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제가 키워볼게요, 원장님들. 지금 화면 제대로 변화된 거 보이시죠? 계좌 서비스 화면 보이고 계시나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보이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바라보면, 자, 여기 볼게요. 윤원소프트라고 해서 62,660원이 훅 들어왔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계정 과목이 전입금이래요. 전입금인데 계좌이체로 들어왔겠죠. 근데 적요란에 보통 원장님들이 날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계정 과목 1 날짜, 이 계정 과목 3 뭐 저기 그 거래처 뭐 이렇게 품목 막 이렇게 적으시던데 그런 걸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걸 추가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뭐를 적어 달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부가 자료,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어느 반, 누구 아동, 누구, 위탁, 보육료, 지원금. 근데 저기 8월 중도 최소로 일할 지급됨, 이런 거 이해되셨나요? 특이사항에 대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거를 입력하시면 이 위의 내용은 계좌 내역이고요.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서 확정 지어주시면 이렇게 전표 내역으로 내려오는데 회계 보고는 이렇게 등록된 내역이 보고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보고될 때는 각 계정 과목의 합계 금액, 한 달을 다 더했을 때 합계 금액만 보고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지금 어떤 건 보고되지 않는다고요? 증빙번호 안 되는 거고요. 날짜별 세부 내역서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지자체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라고요? 서울시설 인식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원장님들 바라보시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 세입보고요. 제가 보육료 를 받았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기존의 검색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적요란에 적혀 있는 내역까지도 검색할 수 있어요.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계정 과목 위에 마우스가 오버되면 이쪽에 계정 과목 상세 설명이 표현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계정 과목 검색은 계정 과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록된 전표 검색 탭은 원장님들께서 적요란에 입력되어져 있는 내역을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등록된 전표 검색은 예를 들어서 부모 부담 부모 강사료, 부모 교육 강사료가 나갔는데 상반기에도 나가고 하반기에도 나갔다고 쳤는데 이 두 계정 과목은 똑같아야 되는데 상반기에 나갈 때는 수용비로 갔다가 하반기에 나간 거는 행사비로 갔다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내가 과거에 어떤 걸로 입력했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통사항은 그래야 소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원장님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원장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 바라볼게요. 입력하실 때도요. 여기 한 번만 볼게요. 해당하는 아동이 김특별 아동이
특별활동비를 IMB 카드로 결제를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께 청구한 돈은 48,700원인데 수수료가 공제하고 48,660원만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표를 어떻게 입력해 주셔야 되냐면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요. 특별활동비를 선택하시고요. IMB 카드를 선택하시겠죠. 근데 금액을 선택을 하셔서 48,700원 제가 부모님께 청구했던 금액으로 입력하셔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보이시죠? 이 금액을 나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요. 얘는 금융수수료예요.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융수수료이니까 세출로 놓고 여기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어주시겠죠. 원장님들께서 지금 특별활동비 아이 행복카드 결제 수수료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내역을 듣고 정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초과 집행이 입력될 수 있는 기능도 전국에 있는 시스템에서 서울시만 있어요. 이거 구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최신 솔루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에요. 최신 솔루션이 좋은 점이 있고 옛날 시스템의 솔루션이 좋은 점이 있어요. 최신 솔루션이 기능 보강이 되어야 이것도 구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는 이 기능까지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동별로 각각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실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좌에서 입금이 되실 거잖아요. 근데 일부 원장님들이 각각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서는 따로따로 입금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하나의 전표로 그냥 묶어서 그냥 뭐 기타 필요 경비 특성화비 홍길동 외 99명 해가지고 100만 원이라는 전표를 하나로만 등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날짜 하나로만. 그리고 뭐 10,000원 곱하기 100명이라고 적어주시는데 그런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의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묶어서 등록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통장 내역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통장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요. 행해져야 되고 이 통장에서 직접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꺼번에 나가거나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거를 목이 달랐을 때는 분리시키는 것까지가 규칙입니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원장님들 바라보시면요. 일부 원장님들께서 바라보면 이 필요 경비나 특성화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교차 점검이나 이렇게 복지부 감사에서도 나왔었던 게 이 통장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 정산서를 보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반기 정산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납 관리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이러면 장부 미비 치료도 걸렸고요. 통장 없다라고 하면 통장을 열게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미비치일 때는 통장을 열어서 확인하는데 그 내역과 회계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장을 근거로 장부는 불승인이 되고 원장님의 회계 장부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통장에서 임의대로 내가 누락시켰던 내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로 결제하고 다음 날 오늘 결제했는데 뭐 며칠 뒤에 취소 환불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결제했던 거랑 며칠 뒤에 취소 환불 받았던 것들을 회계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지적받았던 사례들이 생겼던 사유가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 서울시가 내려주는 회계 전산화에 대한 제1원칙은 통장에 대한 연계를 기본으로 삼고 이 통장과 연계해서 전표를 등록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걷어지기 위한 방법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앙 정도에 보시면요. 하단에 보세요. 초록색 버튼으로 계좌 서비스 간편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는 3가지의 편의 기능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연결해서 입력을 하실 때 보통 보시면 원장님들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두 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타 나는 경우도 있고 계정 과목이 실수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의 기능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키워드 자동 등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통장에 찍히는 고유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계정 과목을 세팅해 놓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간대요. 근데 통장에 찍히는 문구는 뭐냐면 웅진 코웨이라고 하고 01, 02, 03, 04 이렇게 나간대요. 그럼 고정적인 문구는 뭐예요? 웅진 코웨이가 되겠죠. 코웨이라고 적고 결제 방법은 자동이체라고 적었어요. 얘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갈 거래요. 라고 하고 거래처를 여기가 웅진코웨이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저장을 눌러 놓으면 웅진코웨이라는 업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입력하지 않으셔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키워드 자동 등록은 고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급식 공동급식 업체라든가 특별활동비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다음에 렌탈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께서 세팅해 놓고 자동 반영을 하면 계좌 내역을 연동해서 불러오는 순간 입력하지 않아도 단순한 것들은 고정적인 것들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인 거고요. 일괄 계정 처리는 이런 거예요. 아이행복카드는 모두 다 정부 지원 보육료래요. 근데 일일이 선택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그냥 선택 쭉 눌러가지고요. 한꺼번에 선택해가지고 정부 지원 보육료고요. 여기에서 결제 방법은 아이행복카드거든요. 이렇게 선택해서 일괄 계정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더 나아가 볼게요. 일괄 분할 처리는요. 부모님들께 걷는 이런 돈들이요. 냈던 부모님들의 돈이 예를 들어서 특활비나 이런 것들 바라볼게요. 얘네들이 특별활동비랑 필요경비랑 섞여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활동비, 자 여기에서 특별활동비로 5,000원을 넣고 싶고 또 행추가해서 필요경비로 특성화 비용으로 5,000원을 넣고 싶고 행추가해서 예를 들면 행사비로 4,000원을 넣고 싶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왔어요 라고 해서 분할 생성을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등록이 쭉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아동이 100명인데 100명의 부모님들 다 일일이 나누는 거 불편했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하단에
중앙 정도에 초록색 긴 버튼이 있을 거예요. 계좌 서비스 간편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일괄 분할 처리 탭을 이용하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과거와 같은 똑같은 내역으로 분할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과거권을 이렇게 선택해서 분할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매번 등록을 하셔서 회계 내역을 쭉 다 검토해서 미등록 내역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검증도 좀 해보시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기간으로 놨어요. 근데 나는 필요 경비에 대한 돈을 특성화 비용을 낸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빠진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초롱이가 다 냈나 안 냈나 보고 싶어요 라고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 그러면 빠진 게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찾아보시고 그달에 빠진 게 있대요 없대요 이런 거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자, 세출 전체로 놓고 업체를 선택해 볼게요. 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나 이 업체로 들어왔던 것들이 계정 과목이 틀어진 게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 보조교사 이름 입력하시고 조회했을 때 동일하게 교직원 급여로 나갔는지, 근데 어느 달은 기타 인건비 어느 달은 교직원 급여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이 이런 거예요. 이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검증까지 기본적으로 쭉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원장님들께서 여기에서 아이사랑 회계 보고를 해주세요. 이 뜻이겠죠. 조회 눌러서 9월달 거 조회해서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9월 거는 언제부터 전송이 돼요? 10월 1일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회계 보고를 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전표 검증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예산 대비 초과 집행은 있었는지, 통장 계좌 잔고는 맞는지, 필수 계정 과목은 나간 게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특별 계정 과목에 초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적정한지를 다 알아보게 돼요.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문제 없다. 나는 확정됐어요 라고 하면 그때 월회계 자동 보고를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지금 순서가 증빙번호도 뭐 이렇게 자동 연결해서 등록하고 뭐 이렇게 간편 등록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증빙번호가 막 들쭉날쭉 할 거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면 회계보고까지 보고를 해서 마무리 싹 지어놓은 다음에 확정값을 갖고 원장님들께서 메뉴 오픈해서 회계 증빙번호 정렬을 눌러주세요. 자, 일부 원장님들 중에서 월별로 증빙번호가 생성되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거 허용 조건 아닙니다. 규칙 위배예요. 자, 3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한 회기면요. 회기까지는 연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 2, 3, 4, 5, 6, 7, 8, 9가 쭉 연결되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연결 번호여야지 3월 다시 1, 2, 3, 4, 5, 6, 7, 8 4월 다시 1, 2, 3, 4, 5, 6, 7, 8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3월부터 정렬을 싹 했어요. 해서 증빙번호 정렬을 딱 해주시고 나면 다음 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4월부터 그 다음 달이 됐으면 5월부터 정렬을 쭉 해주시면 돼요. 정렬 순서 방법은 저라면 날짜와 수입 지출을 먼저 하고 등록 순서대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해되셨나요? 왜요? 그래야 세입이 먼저이고 지출이 나중이어야 잔고가 마이너스가 나는 일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입, 지출, 등록 순서대로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장님들은요. 특별활동비가 필요경비보다 위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대요. 위치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 아래로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렬 순서 변경 적용을 눌러주시면 원장님이 보기 좋은 순서대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회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영수증 증빙을 꼭 해주십사라고 안내드렸죠. 맞죠? 영수증 증빙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제부터는 자, 급식 간식의 재료비가 나갔다 라고 하면요. 영수증 칸을 이렇게 클릭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영수증 첨부가 있어요. 직접 등록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 첨부를 눌러주시면 카드 매입 내역은 원장님이 오늘 쓴 날짜, 이 카드 쓴 날짜, 전표 일자 있죠? 일자에 맞춰진 영수증이 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영수증 날짜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체크하시고 영수증 첨부를 눌러주시면 결의서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 썼어요 하고 영수증이 자동으로 붙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트에서 장을 봤으면 어느 마트에서 얼마 썼는지는 자동으로 가서 붙을 건데 무얼 샀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무얼 샀는지 영수증 거래 명세표는 영수증 이미지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장소에서 사진 불러오기는 원장님들이 휴대폰 앱에서 영수증 증빙 촬영을 해놓은 걸 가져오는 방법이고 신규 사진 등록은 원장님들께서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냥 첨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지금 급식 간식의 재료비를 어쩔 수 없이 제로페이로 결제했다고 칠게요. 이해되셨나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클린 카드를 안 썼잖아요. 맞죠? 그러면 영수증에 대한 거를 원장님들이 그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명세표도 받으실 거고 영수증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체증, 업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첨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첨부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저장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카메라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얘를 클릭해서 결의서를 인쇄를 하시잖아요. 세출 결의서를 딱 클릭하면 결의서와 다음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몇 번 증빙서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쭉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내용에 대한 것. 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얘도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결의서 인쇄 딱 들어가셨을 때 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지금 올해는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증빙서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한 페이지에 4개씩이 첨부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력물이 없어지는 이제 회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한 페이지 하나씩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겠죠. 이제 지자체와 주고받는 방식은 이제는 원장님들이 출력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A4 한 장씩에 다 같이 들어가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로 주고받지 원장님들이 실물, 출력물을 보관해서 제공하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앱도 있잖아요. 원장님들 앱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어플이에요. 휴대폰에서 서울시 어린이집관리 시스템에 앱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전표 관리를 클릭하시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면 웹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가져다 놨잖아요. 가져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전표 내역이 보여요. 통장 거래 내역이. 얘를 클릭해서요. 계정 과목도 선택하시고요. 예를 들면 그냥 수용을 해볼까요?
하고 결제 방법 카드 결제했어요 선택하시고요. 저교란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원장님들께서 회계 내역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 등록했던 내역들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미등록 체크를 풀어주시면 등록됐던 내역도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역들 쭉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서 바라보면 쭉 옆에서 보면요. 증빙 자료 촬영을 눌렀을 때는요. 원장님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교육하고 있는 거. 자, 원장님이 오늘 장을 보러 가셨어요. 장을 보러 가서 영수증을 지금 실물 영수증을 받았다면 그냥 이 버튼만 딱 앱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클릭 딱 사진만 딱 찍어주시면 확인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증빙자료 모음에 이 자료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첨부하실 수 있게끔 스캔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수증 보시고 바로 사진 찍어서 첨부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PDF 파일을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으니까 메일로 받았다, 이메일로 받았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이메일로 그러면 이메일 확인하고 나면 걔를 PDF로 저장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들 그죠? 그거를 그냥 PDF로 저장하시면 첨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공지사항도 보실 수 있고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작성하거나 교육 신청도 앱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플이 이미 있는데요. 제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완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들께서 앱을 혹시라도 설치 안 받으셨다고 한다 그러면요. 스토어에서 서울시 회계 안드로이드는 서울시 회계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시스템이 연결될 거고요. 아이폰을 쓰시는 iOS 이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서울 지역 어린이집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서울시 회계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설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인증서, 휴대폰에 인증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앱에 저희 헬프데스크 전화번호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인증서로 들어가면 전표관리 등록도 가능하고요. 아까는 보면 미등록이냐 등록이냐만 볼 수 있었는데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영수증 첨부한 것만 보여달라 미첨부한 것만 보여달라 이런 것도 검색 조건에 다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야 원장님들이 작업하시기 편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대신 거래 내역은 웹에서 불러와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 추가 눌렀을 때 지금 시스템에서는요. 영수증 사진 찍는 거 첨부할 수 있는 거밖에는 없는데요. 그 우리 웹에서는 그냥 컴퓨터를 실행했을 때는 클린카드 사용 내역이 연결되었었잖아요. 맞죠? 그게 있었는데 지금 앱에서는 없어서 그걸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연결해드려서 원장님들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바뀔 겁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 촬영에서 보면 지금 찍는 월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빙월을 바꿔서 저장할 수 있게끔 지난달 거를 선택해서 올린다든가 그리고 한 장씩 업로드 되는 거를 최대 10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완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 보기 키워보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보기 기능도 가능하고요.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컬러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최대한 저희가 고정적으로 보이실 수 있게끔 찍는 방향 그대로 보이실 수 있게끔 바꿔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증빙자료 모음에서도 9월에 있는 걸 8월로도 옮기고 8월에 있는 거 7월로도 옮기고 다 월별로 저장을 옮기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원장님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11월 정도에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